자,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62세예요. 62세, 예, 세 분 여성분 중에 가장 막내이십니다.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 건가요? 다름이 아니고 네. 좀 오래됐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내가 넘어지면서 어깨를 이렇게 집으면서 넘어졌는데 아이고. 이 어깨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어깨가 전혀 뭐 앞으로 옆으로 안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한의원에 가서 그냥 이렇게 물리치료만 이렇게 받았어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이렇게 뭐 인대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인대 손상, 예. 네, 그래갖고 한 3개월 다니면은 좀 나아질 거라고. 그래가 그냥 그것만 믿고 다니다가 예. 안 나서가지고 또 나중에 이제 병원을 가봤어요. 네네. 병원에 가서 이제 MRI 찍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찢어졌더라고요. 아이고야. 찢어진 그러셨군요. 걸 모르고. 그렇게 늦게 예. 발견하신 거예요.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저기 했더니 이제 금방 막 이렇게 수술은 해야 될 적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 네. 어머니 그래, 구체적으로 그럼 낙상 사고는 언제 당하신 거예요? 정확한 시점?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10년 정도, 예. 10여 년 전에 낙상 사고를 입으셨고, 그 다음에 그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신 거는 그러면 그때죠. 그때죠. 한 그때 3개월 3개월 후, 후에. 이제 예. 역시 한 9년, 10년 정도 되셨습니다. 예, 원장님 예, 지금은 예. 또 어떠신지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지금은 상태가- 이제 팔은 다 올라가고 좌우로 다 돼요. 올라가는 거 뭐 어디까지 다 올라가는데 네네. 뒤로도 올라가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또 이제 가끔 또 너무 저기 하고 한번 가서 또 찍어 보니까 네.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는 이게 이제 인대가 찢어지고 뭐 이렇게 좀 너덜너덜해진다 그러더라고. 근데 팔은 활동은 하니까 일단 힘은 없어도 활동은 네네. 하니까 뭐 이 팔이 안 올라갈 때 수술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는 수술은 아직 이르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어떤 경우인가 싶어가지고 네. 아마 정확한 거는 환자분 진찰을 보고 정상 검사를 봐야겠지만 예. 말씀을 들어보면 회전근개 파열, 극상권 파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극상권 파열이라는 거는 회전근개라는 게 어깨를 잡아주는 근육 4개 중에 가장 큰 근육인데 그게 극상권인데 이제 극상권이 파열돼서 오신 분들이 많지만 일상적으로 극상권을 꼭 수술해야 되냐 이런 거에 그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정도의 그 증상 이게 아프신 게 10년 정도 되셨는데 극상권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깨를 물론 움직여주고 자세를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요. 예. 팔뼈가 지붕뼈를 부딪히지 않도록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극상권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팔뼈가 그 화면에서 보시는 어깨 지붕뼈에 부딪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이것 또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깨 움직이는 게 문제가 없더라도 나중에 10년, 20년 지났을 때 어깨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이 회전근개 파열의 또 하나 특징이 파열된 지 오래되면 힘줄이 짧아지면서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이고. 꼬매고 싶어도 꼬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그래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이제 2차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 방법이 회전근개를 원래대로 꼬매서 원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환자분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회전근개가 끊어져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실 수는 있지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다 그러면 그건 회전근개가 끊어진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망가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을 막아주는 약물 치료나 도수 치료, 재활 치료도 있을 수 있겠고 체외 충격파 치료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사 치료를 통해서 조직들이 재생이 되고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치료를 하면 퇴행성 관절염을 막을 수가 있는데
아무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버티시면 결국은 어깨가 망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네.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약만 먹고 그랬는데. 네, 이게 그거는- 팔이 지금 현재 네. 내가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디디잖아요. 네. 이 바닥을 이렇게 디뎌갖고 힘을 이래 거기 지탱을 하려 그러면 이게 많이 아파요. 맞아요. 그래요. 예. 무거운 그래서 걸 어머니 들어도 꼭- 아프고. 네, 응. 내 어깨가 어떤지 꼭 그 관절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치료 방침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이게 생활하기 괜찮은데 좀 버틸만한데 싶으셔서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무척 많으실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모쪼록 전문 병원 잘 찾으셔서 구체적인 치료 계획 좀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십니다. 이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들인데요. 그 가운데 새로운 치료법이죠.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원장님,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이 줄기세포 치료라는 거는 가장 최근에 정립된 치료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줄기세포, 다시 말해서 조직들이 손상됐을 때 이거를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을 네. 인위적으로 모아서 필요한 부분에 주사해준다. 이런 원칙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기술들이 있는데 이게 세포를 분리해내는 방법과 또는 세포를 바깥에서 몸 바깥에서 배양하는 방법 네네. 이런 방법들이 최근에는 많이 기술이 개발돼 있어서 아주 각광받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고시가 됐습니다.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구체적인 치료 과정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환자에게서 골수 혈액을 채취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엉덩이 뒷뼈에서 골수를 채취하게 됩니다. 약 40cc 정도를 채취하게 되는데 이때는 꼭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수술실에서 깨끗하게 무균 소독을 한 후에 숙련된 의사가 그 혈액 채취를 해야 되고요. 네네. 이 채취한 혈액을 그 특수 고안된 키트에 주입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원심 분리를 두 차례 원심 분리를 돌려주면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성장인자와 줄기세포만 따로 모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따로 모아진 줄기세포, 농축된 줄기세포를 주사기로 무릎 관절이나 다른 필요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주사해주는 방법이 이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입니다. 예. 자,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역시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치료법이죠.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요, 원장님. 일단 외과적인 수술 이전에 받을 수 있는 또 네. 비수술 치료법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이식술 어떤 치료법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랑 줄기세포 이식술이랑 거의 같은 개념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조직 재생 치료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사를 갈 때 아파트 현관에 짐을 배달하는 거와 현관문을 열고 방까지 짐을 전달해 주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네네. 관절 주변에 그냥 주사를 하는 것보다는 관절 주변에 손상된 연골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를 깨끗이 정리하고 거기에 농축된 배아줄기세포나 자가줄기세포를 직접 발라줘서 정확하게. 그래서 국소적으로 연골이 재생될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가 줄기세포 이식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수술과 비교한다면 여러모로 부담이 없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 시간, 일상 복귀, 다양한 치료법의 이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줄기세포 이식술의 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물론 인공관절 수술처럼 자기 관절을 다 깎아내고 다른 관절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관절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재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요. 네. 나이나 손상 정도에 관계없이 주사 치료를 줄기세포 이식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회 반복해서 주사 치료를 할 필요 없이 한 번 치료해도 관절 연골 재생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그 가장 큰 특징인데 비교적 짧은 시간 관절경 시술로 시술을 하거나 최소절개를 수술하기 때문에 보통 30분 이내에 시술이 끝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고령 환자나 또는 만성 질환이 동반된 환자에서도 큰 부담 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령 환자 또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역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연골이 회복되는 과정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모습 좀 살펴볼까요? 네.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끝에 보시면 저희가 시술 전에
연골이 벗겨져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건 관절 연골이고요. 노랗게 보이는 건 관절 연골 밑에 있는 연골 하골 뼈 조직인데요. 이미 연골이 손상돼서 뼈 조직이 관절 내부로 노출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크기는 약 2.5cm 정도 되고요. 네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관절경을 통해서 주변 조직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농축된 배아줄기세포 원액을 발라준 네네. 사진이고요. 시술 후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관절경을 했을 때 거의 주변 조직과 차이가 없는 연골세 조직으로 재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아주 매끈하게 잘 회복이 된 모습 살펴봤습니다. 47세 여성분 퇴행성 관절염으로 줄기세포 이식술 사례 살펴봤고요.